안녕하세요. 고요사 박전현입니다. 오늘은 이동순 시인님의 현대시 개밥풀입니다. 개밥풀의 꿈, 민중의 꿈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개밥풀은 바로 이겁니다. 그죠? 부평초라고도 하는데요. 물 위에 떠다니는 이런 풀입니다. 물 위에 떠다니는 풀이니까 뿌리가 없죠. 주변의 환경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런 풀인데요. 이 풀과 민중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약하고 작은 존재인 개밥풀의 생태에서 인간의 삶의 모습을 포착해낸 작품입니다. 1970년대 독재하의 암담한 시대 상황에서 민중이 겪었던 고통과 시련,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희생과 노력 등을 다양한 상징적 소재와 비유를 활용하여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자, 시에서 가장 특징이 어떤 형상화인데요. 형상화는 추상적인 것을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나타내는 것을 형상화라고 합니다. 이동순 시인의 개밥풀입니다. 아닌 밤중에 일어나 실눈을 뜨고 논귀에서 킁킁거리며 맴도는 개밥풀, 떠도는 발끝을 물밑에 닿으려 하나 미풍에도 저희끼리 밀고 밀리며 논귀에서 맴도는 개밥풀, 방개 물장군들이 지나가도 결코 스크럼을 푸는 일 없이 오히려 그들의 등을 타고 앉아 휘파람 불며 저어가노나 볏짚 사이로 빠지는 열기, 음력 4월 문온의 개밥풀의 함성. 논의 수확을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함부로 버리며 우리의 자유를 소중히 간직하더니 어느 날 큰 비는 우리를 뿔뿔이 흩어 놓았다. 개밥풀은 이리저리 전복되어 도처에서 그의 잎파랑이를 햇살에 널리우고 드러나는 장강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어디서나 휘몰리고 부딪히며 부서지는 개밥풀, 장마 끝에 개밥풀. 자욱한 볏집에 가려 하늘은 보이지 않고 논바닥을 파헤쳐도 우리에겐 그림자가 없다. 추풍이 우는 달밤이면 우리는 숨죽이고 운다. 옷깃으로 눈물을 찍어내며 귀뚜라미 방울새의 비비는 바람, 그 속에서 우리는 숨죽이고 운다. 씨앗이 굵어도 개밥풀은 개밥풀. 너희들 봄의 번성을 위하여 우리는 겨울 온바닥에 말라 붙는다. 자, 시를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자, 아닌 밤중에 일어나. 밤에는 자는 것이 정상이죠. 근데 밤에 잘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바로 민중의 어려운 삶을 나타냅니다. 자, 개밥풀을 의인화했죠. 실눈을 뜨고 잠에서 막 일어난 그런 모습이죠. 논 귀에서 킁킁거리며, 논의 한 모퉁이입니다. 논의 귀퉁이에서 킁킁거리며 맴도는 개밥풀. 자, 개밥풀은 개구리밥이라고도 하고 부평초라고도 하는데 상징적 의미는 바로 민중을 뜻합니다. 떠도는 발끝을 물밑에 닿으려 하나. 그 개밥풀도 이렇게 뿌리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내려도 땅에 닿을 수는 없죠. 물 위에 떠 있습니다. 자, 안정된 삶을 살고 싶다는 그런 소망이겠죠. 우리 서민들은 전부 다 안정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있잖아요. 근데 현실의 삶은 힘들죠. 미풍에도 저희끼리 밀고 밀리며. 자, 미풍, 대부분의 이런 시에서 이런 미풍은 시원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자극, 외부의 자극도 시련입니다. 그죠? 저희끼리. 자, 저희는 화자가 지금 일체감을 느끼고 있다기보다 화자가 관찰하고 있는 그런 대상입니다. 개밥풀이죠, 바로. 논귀에서 맴도는 개밥풀. 저희끼리 밀고 밀려도 논 가운데로 갈 수는 없고 논의 한 모퉁이에서 맴도는 개밥풀이다. 자, 가운데가 아니라 모퉁이. 힘이 없는 백성들이죠.
자, 뿌리 내리지 못하는 민중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고요. 반개 물장군들이 지나가도, 자, 반개 물장군, 물에 사는 어떤, 생물들입니다. 자, 이들이 지나가도 개밥풀은 쫙 흩어질 수밖에 없죠. 자, 민중을 위협하는 그런 세력입니다. 결코 스크럼을 푸는 일이 없이, 자, 물에 이런 개가 한 마리 지나가면은 쭉 갈라졌다가 다시 뭉칩니다. 자, 스크럼은 여럿이 팔을 바싹 끼고 행대를 이루는 것이죠. 서로 힘을 합치려는 그런 모습이죠. 자, 푸는 일이 없다. 자, 바로 스크럼을 푸는 일이 없다는 민중의 연대 의식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죠. 오히려 그들의 등을 타고 앉아, 자, 반개와 물반개입니까? 물반개의 등을 타고 앉아, 자, 그들 바로 의인법이 되겠죠. 휘파람 불며 저 가노나, 아주 혹이 있는 모습이죠. 자, 생명력과 긍정정신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볏짚 사이로 빠지는 열개. 자, 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볏짚 사이로 열기가 느껴지더라. 이 열기는 바로 개밥풀의 생명력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죠. 음력 4월 문헌의 개밥풀의 함성. 음력 4월이면 모내기가 돼가 이제 뭐가 막 자라는 그런 때죠. 자, 지금 이렇게 꺽쇠가 올라간 것은 계절적 배경입니다. 여기서는 봄입니다. 자, 이 시는 계절의 순환에 따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문호는 공간적 배경이겠죠. 시간적은 음력 4월이고, 뭐가 이제 모내기를 해서 한참 자라고 있는 때고요. 자, 문헌의 개밥풀의 함성. 이때 논에는 개밥풀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자, 이건 저항이기도 하고 또 생명력이기도 합니다. 자, 봄입니다. 봄에는 약하지만 연대 의식을 가진 개밥풀입니다. 아주 힘찬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지요. 논의 수확을 위하여. 여름이 되면 이제 나락이 벼가 많이 자라잖아요. 논의 수확은 바로 가을의 수확이죠. 자, 이것은 아마 가치 있는 어떤 것, 또 자유,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함부로 버리며, 자, 이제 우리가 되었습니다. 저희에서 우리가 되었죠. 자, 저희에서, 이거 파란색으로 하는 게 좋은데요. 자, 이거는 화자와, 아까는 화자가 관찰한 대상이었지만, 화자가 동료의식을 지닌 그런 존재로 인식했다는 거죠. 자, 우리의 자유를 소중히 간직하더니, 자, 이 부분은 우리는부터 간직하더니까지는 가치를 지키기 위한 어떤 희생이죠. 함부로 몸을 버린 것은 결국 우리의 자유를 간직하기 위해서죠. 자, 버림으로써 자유를 얻는다. 이것도 역설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큰 비는 우리를 뿔뿔이 흩어놓았다. 큰 비가 오면은 장맛비에 휩쓸려 가죠. 자, 여름입니다. 그죠? 장마고요. 자, 이 부분은 바로 부정적인 시대 상황, 배경이기도 하면, 계절적 배경이기도 하지만, 자, 부정적인 시대 상황이고, 또 고난, 시련을 상징합니다. 개밥풀은 이리저리 전복되어는 뒤집어져서, 뒤집혀, 도처에서 거의 이파랑이를 햇살에 널리우고, 사실은 개밥풀이 햇빛을 받으면은 말라 죽습니다. 그죠? 자, 고난, 시련이죠. 더러는 장강의, 긴 강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강으로 떠내려갔다. 이런 뜻이겠죠. 자, 고난, 시련입니다. 그렇지만 개밥풀은 내년에 다시 표현하죠. 어디서나 휘몰리고 부딪히며 부서지는. 자, 어디 논이나 강이나 어디서나 휘몰리고 부딪히며 부서지는, 자, 민중들의 힘든 삶을 뜻합니다. 개밥풀이 이렇듯이 민중들도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개밥풀, 장마 끝에 개밥풀. 반복되고 있죠. 자, 반복되는 어떻습니까? 같고, 다르고, 같고죠. 자, 이런 구조를 A 구조로 합니다. 자, 이 부분을 통해서 개밥풀의 희생을 강조하고 있죠. 자, 개밥풀이 반복되고 있고요.
자, 여름인데요. 여름은 자유를 위한 개밥풀의 희생과 시련입니다. 봄에는 아주 생명감 넘쳤는데 여름이 장마가 오고 이러니까 굉장히 힘들죠. 자, 자욱한 볏집에 가려 하늘은 보이지 않고, 자, 개밥풀은 벼 아랫부분에 있죠. 벼뿌리 있는 데 있죠. 그러니까 볏집에 가려면 하늘을 볼 수가 없죠. 그 상황인데 이 하늘은 아마 희망 자유죠. 자, 희망 자유가 보이지 않고요. 논바닥을 파헤쳐도 우리에겐 그림자가 없다. 다시 개밥풀 우리가 됐네요. 논바닥을 파헤쳐도 그림자가 없죠. 자, 존재감이 없는 어떤 민중들의 삶을 나타냅니다. 뭐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뭐 여기저기 이야기 많이 하지만 민중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대부분 무시가 되죠. 추풍이 우는 달밤이면, 추풍은 계절적 배경이죠. 가을이 되었습니다. 그죠? 봄에서 여름, 가을까지 왔네요. 우리는 숨죽이고 온다. 봄에는 생동감이 넘쳤고 여름에 아주 희생을 했지만은 가을이 되어도 뭐 얻는 게 없습니다. 자, 비애죠. 옷깃으로 눈물을 찍어내며 귀뚜라미 방울새의 비비는 바람. 이거 계절감이 나타나죠. 귀뚜라미와 방울새가 우는 때니까요. 자, 계절감이 나타나고요. 그 속에서 우리는 숨죽이고 온다. 가을 속에서 우리는 숨죽이고 온다. 반복이 되죠. 반복을 통해서 비애, 슬픔의 심화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 가을입니다. 속으로 슬픔을 사귀는 개밥풀. 자, 봄의 생명감, 여름의 고난, 시련, 가을의 슬픔이죠. 그럼 겨울은 어떻겠습니까? 씨앗이 굵어도 개밥풀은 개밥풀. 씨앗이 아무리 굵어도 개밥풀은 힘없는 민중과 같은 존재죠. 냉혹한 현실에서 자유를 위해 싸웠지만 다음을 기약할 수밖에 없는 슬픔이겠죠. 슬픔을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너희들 봄의 번성을 위하여, 너희들 봄의 번성을 위하여. 아마 생명의 봄이죠. 자, 지금 이렇게 억압된 상황이지만 생명의 봄을 위해서, 그래서 희망적이라 할 수 있고요. 우리는 겨울 논바닥에 말라붙는다. 자, 아마 너희들은 내 다음 세도, 후손들이죠. 후손들을 위해서 겨울은 계절적 배경이고요. 자, 고통과 시련의 시간입니다. 논바닥에 말라붙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말라붙은 밑에 씨앗이 내년에 또 피겠죠. 요 너희들은 바로 씨앗입니다. 그죠? 자, 봄을 위한 개밥풀의 희생이 됩니다. 자, 겨울은 다음 세대의 봄을 기약하는 개밥풀이 됩니다. 자, 갈래는 자유시고 서정시고요. 못하네요. 성격은 상징적이고 의지적이고 비판적입니다. 자, 주제는 억압받는 민중의 생명력입니다. 억압받아도 후손들에게 물려주죠. 고통받는 민중의 희생과 꿈이 되고요. 자, 특징은 개밥풀을 자세히 관찰하여 민중의 생명력을 노래했고요. 계절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한 운율감을 획득하고 있고요. 자, 각 계절의 의미를 개밥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입니다. 봄은 어땠습니까? 봄은 긍정적인 연대 의식을 가진 개밥풀의 어떤 생명력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여름은 장마에, 큰 비에 떠내려갔죠. 자, 고난, 시련의 상황에 처한 개밥풀이 되고요. 가을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슬픔을 사귀는 개밥풀입니다. 겨울은 냉혹한 현실에서도 봄을 위해 희생하는 개밥풀이죠. 자, 씨앗을 달고 내년에 그 씨앗에게 새로운 생명을 넘겨주죠. 시대적 상황을 상징하는 시어들을 찾아보자입니다. 억압과 어떤 독재의 시대를 상징하는 시어들은 스크램, 보통 스크램은 뭐 요즘 말로 하면 시위할 때, 데모할 때 많이 짜죠.
함성, 또 자유, 자, 이런 것들이 시대적 상황을 상징하는 시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국어 공부의 기본은 반복과 복습입니다. 문제풀이 중심으로 하면 절대 안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동순 시인님의 개화풀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